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아스라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요, 빙의 치료 과정인데, 어떤 빙의 치료 과정인진 한번 들어봐야 알겠지만, 무당 형님까지 등장해서 어떤 빙의된 분을 치료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이제 이것까지 따라.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제 참여를 해주셨지만,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빙의 치료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알게 되신 거죠? 그러니까 너무 간단한 거죠. 그러니까 제보가 왔고 갔더니만 빙의 환자고 치료 과정을 찍게 된 거죠. 오, 근데 네,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이야기였나 보네요. 네, 그런 이야기죠.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가. 기리십니다. 렛츠 기릿. 이건 비교적 최근 일이에요. 이게 네네네. 1년도 안 된 일이거든요. 아, 정말요? 네, 1년도 안 된 일인데, 예. 그러니까 저희 사무실로 이제 연락이 와요. 연락이 이제 어떤 식으로 오냐면 이제 동호회 쪽에서 되게 대다수가 연락이 오고 동호회를 통해서 저희 사무실을 알게 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 그렇게 알게 됐나 봐요. 어떤 사장님 한 분이 오셨는데 네. 40대 한 중반 정도 되시는 사장님이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신 거예요. 네네. 얘기를 들어보자니 이제 와이프가 행동이 너무 이상하다. 오. 근데 정신병원도 가보고 병원도 가서 막 뇌 MRI도 막 찍어보고 했는데 정신적인 부분에서는 이상이 없다라는 의사 소견이 나왔기 때문에 네. 막 문제런지를 찾다 보니까 이거는 빙의 같다라는 결론에 도출을 해가지고 막 돌아다니다가 이제 이런 사무실이 있다라는 거에 대한 정보를 듣게 되신 거예요. 네. 자꾸 그러시냐 그래서 어떤 현상인지 한번 좀 얘기를 해줄 수 있냐 이러니까 제가 핸드폰으로 찍어온 영상이 있으니까 이걸 한번 봐보세요라고 하면서 이제 핸드폰 영상을 보여주시는데 확실히 정상적이진 않은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분 연세가 이제 40대 초반이셨는데 그때 당시 네. 40대 초반이신 아내분이 입에 쪽쪽이를 무시고 네. 소파에서 진짜 애처럼 막 누워갖고 뒹굴뒹굴 거리시는 모습을 찍은 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 예.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그 거의 불쾌한 골짜기급 같은 느낌이에요. 뭐 기괴한 그런 느낌? 예, 그러니까 예. 얼핏 보면 그냥 애처럼 행동하는구나가 돼야 되는데 어른의 모습으로 너무 애처럼 행동을 하니까 정말 이게 불쾌할 정도의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이분 확실히 문제가 있으시다. 촬영을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이제 촬영을 가려고 하는데 막 이제 머릿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남편분이 이제 갑자기 이제 다음 동영상을 또 트시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번엔 무슨 동영상이냐 이러니까 나서 영상을 봤더니만 그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화투 이렇게 짝 맞히시는 거 하시는 어르신들 있잖아요 가끔씩. 뭐 치매에 도움 된다면 이런 그거? 네. 거실에 앉아서 화투패를 이렇게 짝을 맞히고 계시는데 말투가 완전히 할머니예요. 예. 그래갖고 딱 느낌이 한둘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저희도. 네네. 그래갖고 이제 그 집을 이제 찾아가게 됐어요. 그 남편분이랑 같이 오, 촬영 예. 일정을 잡고 남편분을 찾아갔는데 이제 집에 가니까 딸애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5살 예. 정도 되는 딸애 하나가. 그래갖고 이제 딸 애한테도 인터뷰를 어쨌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갖고 인터뷰 진행하려고 하는데 네. 이제 남편분이 그 사장님이 이제 딸 애는 애 엄마가 이러는 걸 지금 모른다고 네. 숨겼대요. 애 엄마가 조금씩 이상해지는 그때부터 애를 막 이제 그 어린이집 막 야간까지 막 이제 맡겨놓고 네네. 막 아내를 안방에 집어넣고 애를 데리고 오고 막 그런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애한테 이런 걸 물어봤자 좀 아실 수 없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아, 그럼 알겠습니다라고 한 다음에 이제 그 사장님의 와이프분의 모습을 24시간에 이제 촬영을 하기 시작을 했죠. 카메라를 설치를 하고. 네. 저희가 봤던 모습은 애기 하나, 할머니 하나, 그리고 웬 아저씨 하나였어요. 아, 그렇게 셋? 그러니까 행동을 하는데 예.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되게 털털한 남자들이 하는 행동들 있잖아요. 막 네네. 물 같은 것도 그냥 막 입대고 그냥 마시고 막 그런 행동들을 막 보이시면서 네. 말투도 막 이제 남성스럽게 막 바뀌시고 저희가 이게 한 3명 정도 있는 것 같다라고 파악을 하고 그 영상을 이제 가지고 무당님한테 갔죠. 예. 무당님 이렇게 보시더니만 확실히 빙의 환자신 것 같다고 그리고 이 셋 말고도 더 있을 것 같으니까 아마 치료를 해야 될 것 같다. 대부분 근데 빙의 치료 같은 경우에는 방송상에서 막 집에서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실제로 뭐 집에서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조금 법당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절에서 이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네. 이분 같은 경우에 그렇게 심하지 않으시니까 지금 집으로 가자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네. 부장님이. 근데 이제 집에 애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편분께서 아, 좀 애가 있어서 좀 그렇다. 어. 돈을 좀 더 드리더라도 이제 그냥 법당 같은 데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이제 무당님도 생각을 하시기에 확실히 5-6살짜리가 보기에 좋은 모습들은 사실 아니잖아요, 이게. 그쵸. 뭐 엄마를 괴롭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네, 그래갖고, 그러면은 무당님 법당에서 이제 진행을 합시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이제 그 아내분을 무당님 법당으로 데리고 왔죠. 네. 빙의 치료 과정이 남들이 보기에는 약간 웃겨 보여요. 오. 정말 막 귀신이 나와서 막 설치면서 그러는 개념이 아니고 그냥 사람 하나 눕혀놓고 그 사람이 막 목소리 바뀌어가면서 하는 그런 약간 연극을 보는 느낌이 되게 심하거든요. 네네. 그날도 이제 아내분이 그 무당님 법당에 오셔갖고 처음에 무당님을 딱 만나 뵀는데 눈도 못 마주치고 막 이제 쭈뼛쭈뼛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 저희가 이제 그 장면을 막 촬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그분이 딱 자기 남편을 보면서 네. 여기 좀 있기가 싫다고 나가자고. 근데 남편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빙의 환자라는 거를 거의 본인 스스로 확신을 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네. 무조건 진행을 할 계획을 잡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아내분한테 아니 여기 이분들 되게 좋으신 분들이라고 이상한 사람들 아니라고 걱정하지 말고 여기서 시키는데 한번 하자 막 이런 식으로 아내분을 끌고 결국 빙의 치료를 시작을 했어요. 시작이구나. 예. 네. 제가 되게 다양한 무당들이 빙의 치료를 하는 과정을 봤는데 네. 무당 형님 같은 경우에는 대화로 먼저 시작을 하세요. 네. 되게 일상적인 대화를 하세요. 그러니까 막 나이는 몇 살이세요? 뭐 애는 언제 가지셨어요? 막 그런 일상적인 대화를 막 하시는데 네. 일상적인 대화를 막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막 땀을 점점 막 흘려요. 그리고 불안해하면서 막 몸을 살살살살 떨기 시작을 해요. 오, 예.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막 정말 일상적인 대화에 남들 듣기에는 그냥 정말 오랜만에 만난 사람이 서로의 안부를 묻는 듯한 그런 대화를 막 하는 과정에서 예. 아내분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법당을 막 뛰어나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무당 형님이 이제 됐다라는 느낌으로 갑자기 이제 그분을 붙잡으라 그래서 붙잡고 나서 앞으로 딱 끌고 오면은 네. 그때부터 악을 쓰기 시작을 해요. 이러면서? 네, 네. 나 너라고 나갈 거야 이러면서 막 오, 예. 그렇게 되면서 이제 빙의 치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그 전까지 이제 무당 형님 말씀은 이렇게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이제 기운을 넣는데요. 네네. 이제 안에 있던 영가들이 반응을 해서 이제 도망을 치려고 하든 아니면 악을 쓰든 간에 나오는 그 순간부터 빙의 치료가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빙의 치료를 이제 막 진행을 하기 시작을 한 거지. 눕혀놓고 이제 한 명씩 이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테마네. 할머니분이 나오셨어요. 예. 네, 할머니 나오셨는데 할머니분한테 왜 들러붙었냐 막 하면서 막
설득도 하시고 협박도 하시면서 이렇게 막 빙의 치료를 막 진행을 해요. 그렇게 네. 영희랑 대체적으로 처음에는 말로써 이제 기싸움을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네네. 이제 그 아내분 같은 경우에는 남자 영가가 유독 나가기가 싫었나 봐요. 왠진 모르겠지만. 오, 예. 처음에 이제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조상신이래요. 뭐 예. 무당 형님 말로는 실제로 조상신은 아니었다고는 하지만. 그래갖고 잘 타이르니까 가더래요. 네. 애기 영가 같은 경우에는 그 할머니가 안고 있던 애기래요. 그래서 그냥 같이 들어오게 된 거고. 근데 남자 네네. 영가는 죽어도 안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예. 그때 되면은 이제 강제로 끄집어내신 시작을 하세요. 오, 예. 그런 그 모습이 방송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막 토를 하려고 막 욱욱거리고 예. 눈물 흘면서 너무 아파요, 아파요. 막 장면이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그런 과정을 거쳐갖고 아내분의 빙의 치료가 끝났어요. 아, 끝났어요? 네, 그러니까 예. 한 6시간, 7시간 정도 걸려갖고 너무 저희 쪽에서 사실 이게 쓸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인터뷰 따고 가서 이게 24시간 찍고 빙의 치료했는데 이게 뭔가 딱히 사건 사고도 없는 상태에서 끝나버리니까 이제 재미없다, 큰일 났다, 이거 방송도 못 쓰겠다 막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네. 무당형님 혼자 표정이 너무 심각하신 거예요. 오? 끝났는데? 네, 분명 이분은 빙의 치료가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도 원래 대체적으로 그런 일을 하시고 나면은 이제 좀 피곤해 하시더라도 되게 좋은 표정을 짓고 계신데 그래서 이제 감독님 무당한테 물어본 거죠. 야, 왜 그러냐, 이제 끝나면 끝난 거 아니냐 이러니까 나 좀 너무 걸리는 게 있다고. 네. 너무 걸리는 게 있는데 이게 모르겠다고. 내가 볼 때는 이게 끝난 일은 절대 아니라고. 근데 이게 자기도 잘 모르겠대요. 예, 예. 일단은 정확하게 모르겠으니까 문제가 생기면 그때 와서 저희한테 다시 연락을 주세요라 그러고 그 남편분을 보낸 거죠. 며칠이 지나고 나서 네. 남편분한테 다시 연락이 온 거예요. 집에 귀신이 나온대요. 뭐야, 예. 그래서 물어봤죠. 뭔 귀신이 나오시냐 물어보니까 아내랑 이제 같이 안방에서 주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으면은 안방 문을 막 누가 두들기더래요. 예. 그들이 막 남자 목소리로 저기요, 들어갈게요. 왜 저 내쫓으셨어요? 이런 말을 막 하더래요. 예, 예. 그거를 한 일주일 정도 겪으니까 사람 노이로제가 걸리면서 이제 기가 허해졌나 봐요. 예. 어느 날 남편분이 집에 딱 들어왔는데 거실 소파에 웬 모르는 남자가 앉아서 TV를 보고 있더래요. 예, 예. 그래서 당신 뭐야? 이러면서 소리를 딱 질렀더니만 딱 쳐다보더니만 씩 웃더니만 사라지는 거예요. 예.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빙의 치료로 그 사람 몸에서 빠져나왔으니까 다시 들어가고 싶어서 그 집에 들러붙었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죠. 네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재촬영을 가겠습니다 한 다음에 이제 그 집을 다시 재촬영을 갔어요. 네. 촬영을 가가지고 이상현상이 뭐 일어나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카메라엔 찍히지 않으니까 무당형님을 다시 그 집으로 불렀죠. 네. 무당형님이 집에 도착하셔서 고개를 싹싹싹 돌려보시더니만 없는데? 여기 귀신 없는데? 예. 뭘 보시는 거지?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귀신이 다 보인다 그러시는데 왜 귀신이 없다 그러시냐 이러니까 나도 모르겠다고. 분명 여기에 귀신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귀신은 안 보인다고 지금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그날 거기서 대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근데 딸 애가 이제 올 시간이 돼가지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남편분이 이제 딸한테 이런 걸 보여주기를 싫어한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막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네네. 딸이 오기 전에 맞춰서 철수를 하려고 장비를 정리하고 있는데 장비 정리하고 이제 나가다가 아파트 사셨는데 아파트 입구에서 남편분이랑 이제 딸 애를 만난 거예요. 네네. 딸 애를 딱 만나갖고 저희 이제 남편분한테 그냥 조용히 인사했죠. 저희 들어가겠습니다 한다고 인사를 딱 하는데 갑자기 무당님이 딸의 어깨를 딱 잡은 다음에 야, 너 뭐 하는 짓이야? 이러시는 거예요. 오오. 근데 딸 애가 딱 쳐다보더니만 그 쳐다보는 눈빛이
5, 6살짜리가 할 수 없는 그런 눈빛 있잖아요. 정말 살기가 가득해가지고 무당형님을 딱 쳐다보면서 어떻게 알아봤어? 그냥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당형님도 이제 거기서 이제 기싸움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자식이 이러면서. 네, 기싸움이 들어가니까. 근데 옆에 있던 남편분 같은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어안이 벙벙해지신 거예요, 그분. 예, 예.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막 아무것도 모르고 어버버하고 있으니까 좀 짬이 감독님이 대충 눈치를 딱 채신 거죠. 네. 아, 딸애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눈치채고 남편분한테 이거 딸애가 문제 있는 거라고. 어.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저분 잘 해주실 테니까 지켜보시면 될 거라고. 네. 이러고 있는 차에 갑자기 딸애가 무당님을 딱 보면서 넌 어디서 왔길래 이렇게 쉽게 알아봐? 다른 애들 몇 명 왔을 때 나 못 알아보던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요망한 것. 예. 그러더니만 이제 무당 형님 계속 이렇게 그냥 말씀 안 하시고 쳐다보다가 쳐다보다 그냥 남편분 보면서 얘도 치료해야 된다고 지금 예, 예. 너무 단단하게 들어가 있다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기본적인 자기 본인의 자아가 없다고 다 먹힌 상태라고 얘는 치료를 해야 될 거예요 이러고 있는 차에 갑자기 그 딸애가 되게 평범한 목소리로 갑자기 변하더니만 네. 자기 아빠를 보면서 아빠 이 사람들 누구예요? 무서워요 막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근데 부모 입장에서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섣불리 이 딸을 데리고 무당한테 데리고 갈 수가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아이고, 예. 그러니까 이제 남편분 같은 경우에 아니다 일시적인 걸 수도 있지 않냐. 우리가 잘 옆에서 돌봐주면 괜찮아질 수 있지 괜찮아질 수도 있지 않냐 막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일단은 무당현님도 부모가 허가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네. 사장님한테 이제 그러면은 정말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이상 현상이 딱 보이는 그 순간 바로 연락하시라고 이거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애한테 안 좋다고 예. 그런 말을 하고 나서 이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철수를 했죠. 부모가 이제 네네. 비밀 치료를 거부를 해버린 상태니까 차 타고 딱 가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바로. 딸애가 와이프 목을 졸랐대요. 이건 심각한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어린 5, 6살짜리 애가 자기 엄마 목을 조른 거예요. 그러더니만 남편분이 이제 울면서 저희한테 빨리 다시 와주실 수 있냐고 정말 죄송하다고 아까 그냥 예. 믿을 걸 그랬어요. 정말 죄송해요 막 이러면서 저희한테 다시 전화를 하길래 바로 차 돌렸죠. 바로 차 돌려갖고 이게 가면서 무당형님이 막 무구를 이제 막 하나씩 점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네. 하자마자 이제 바로 이제 잡으려고 딱 무구를 다 챙긴 채로 이제 아파트 단지로 올라가는데 이제 엘리베이터는 이제 기다리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 같은 거 다 메고 계단으로 막 뛰어 올라가는데 그 층에 도착했는데 남자가 이제 그 딸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그만해라는 소리가 들리고 아내 같은 경우에는 막 비명 소리가 들리고 예. 복도에서부터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예. 이제 저희가 문을 막 두드렸죠. 저희 왔어요 막 이러고 있는데 문을 열어주지도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너무 급박하니까. 네, 그러니까 예. 안에서 들리는 소리로 막 유추를 하자면 분명 뭔가 되게 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결국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제 감독님이 소리를 지른 거예요. 이거 문 발로 차도 돼요? 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른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남편분이 부시셔도 된다고 빨리 좀 들어와 달라고. 거기 성인 남자가 6명이 넘게 있으니까 이게 발로 한 20번, 30번을 차니까 부셔지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따고 들어갔죠, 결국. 들어가서 보였던 장면이 5살짜리 그 딸아이가 칼을 들고 자기 어머니한테 칼을 들이밀고 있던 상황인 거예요. 예. 남편분은 그거를 붙잡고 있는 상태고 예. 딸애를. 그러니까 일단 저희도 인명이 우선이다 보니까 다 달려 들어가지고 딸애 붙잡고 칼 일단 뺏어갖고 잡았죠. 네네. 무당형님이 이제 그걸 딱 보시면서 천천히 터벅터벅 걸어오셔갖고 너 이런 짓 무사할 것 같냐고. 내가 처음에 니네 엄마 빙의 치료할 때
느낌이 이상했다고. 네가 쳤지? 이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예. 그러니까 갑자기 그 딸애가 웃으면서 와, 그것까지 알았다고. 너 정말 용한 무당이다. 오, 예. 그 결론적으로 이제 정리가 되는 게 딸애가 씌어온 거예요, 어떤 영한테. 예. 딸애가 씌어왔는데 그 영이 다른 영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가족들한테 하나 둘씩 심고 있던 거예요. 와. 근데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기가 셌던 아니면 뭐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예. 아버지는 쉽게 하지 못하고 자기 엄마한테 다른 영들을 집어넣은 거래요. 예. 딸애한테 시인이. 막 그러면서 웃으면서 야, 니만 아니었으면은 저 여자는 끝났는데 예. 요 남자만 작업하면은 이 집안 진짜 내가 알아서 잘 컨트롤하고 살 수 있었는데 너 때문이라고 막 욕지거리라는 거예요. 5살짜리 애가. 예. 저희는 일단은 문을 따고 들어간 상태였고 예. 그렇다고 이제 막 들어가자마자 상황이 기pap했다 보니까 이제 카메라도 설치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 무당님이 갑자기 이제 급하게 이제 테마 준비할 얘는 이건 빙의 치료가 아니라고 테마라고 제껴야 된대요. 그냥 방법이 없대요. 예. 붙잡으라고 해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팔다리를 붙잡고 나서 무구에서 이제 칼을 꺼내시더라고요. 예. 날이 서 있진 않은 칼. 네네. 무당들이 가끔씩 쓰시잖아요. 막 그거 갖고 이제 좀 이상한 주문 외우시면서 이제 막 칼로 막 이렇게 칼춤을 좀 추시니까 네. 딸 애가 갑자기 막 토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막 토를 하면서 이제 살려달라고 나가겠다고 살려달라고 막 그러면서 토를 하는데 이제 무당님이 안 믿는다고 그냥 갈 때까지 계속 갈 테니까 버틸 거면 계속 끝까지 버텨보라고 네. 막 그러고 있는 차에 딸 애가 이제 어린애잖아요. 육체가 어리잖아요. 그렇죠. 애가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기절을 딱 하자마자 이제 감독님이 야 그만하라고 일단 빼는 건 빼는 거더라도 애가 성하지 못하면은 그게 뭐가 되냐고 네. 병원부터 네.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그 딸을 데리고 병원을 데리고 갔어요. 병원을 딱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링거 마치면서 이제 검사를 간단하게 했더니만 그냥 과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3시간 후에 이제 딸 애가 깼는데 네. 이제 간호사나 이제 의사분들이 와가지고 딸애한테 이제 물어볼 거 아니에요. 괜찮니? 막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애가 갑자기 울면서 아빠가 절 자꾸 때려요. 막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어이, 뭐야? 예. 근데 아실 거예요. 이게 만약에 폭행 흔적이 보이지 않더라도 그런 증언이 나오게 되게 되면 의사들은 의무적으로 경찰에 신고를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딸애가 너무 서럽게 울면서 뭐 부모님이 날 자꾸 괴롭혀요, 때려요, 막 이러니까 네. 의사들도 이제 부모님들을 보는 얼굴이 그렇게 좋아지진 않고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이제 경찰이 와가지고 부모님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네네. 그리고 딸애는 보호소로 들어가게 돼요. 저희가 건드릴 수 없어진 거예요, 갑자기. 예. 한순간에. 그러니까 이제 무당 형님도 답답해지시는 거예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부모 동의를 받고 걔를 이제 빙의 치료를 해야 되는 건데 네. 부모는 경찰서 가고 애는 보호소를 가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예. 갖고 일단 저희가 이제 부모님들한테 이제 연락처 다 드린 상태였으니까 우리가 증언하겠다고 감독님이 증언하겠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가서 조사 그냥 진실되게 받으시면 문제 없으실 거라고 일단 최대한 진실되게 말씀하시고 빠르게 나오셔가지고 딸을 예. 빨리 원상적으로 만들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일단 저희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올라왔어요. 네. 다시 이제 감독님이 이제 아시는 변호사분한테 물어보니까 3일 정도 걸릴 거래요. 네. 이게 어떤 식이 되든 간에 3일 정도 걸릴 건데 저희가 그 3일 동안 사무실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상황이 엄청 심각하니까. 그래서 3일 동안 그냥 사무실에서 그냥 계속 전화만 기다렸어요. 그분 전화만 언제 올까 이렇게 전화만 계속 기다리는데 3일 후에 이제 연락이 딱 왔어요. 일단은 경찰서에서 조사는 다 끝났고 애를 찾았대요. 네.
폭행 혐의가 인정이 안 된 거죠. 왜냐면 애 육체에 아무런 상처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빙의 치료를 하겠습니다 한 다음에 애를 데리고 이제 그 무당형님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오시다가 교통사고로 다들 돌아가셨어요. 예? 일가족이 이제 다, 예, 교통사고로. 가셨다고요? 예. 그러니까 뭐 귀신이 했는지 아닌지 아니면은 제가 그러니까 감독님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좋게 생각하자고, 그러니까 귀신 때문은 아닐 거라고 아마 이제 부모 마음에 좀 빠르게 하고 싶어서 급하게 밟고 오다가 사고가 났었을 수도 있다. 예. 예. 이게 귀신 때문에 그런 건 아닐 거다. 우리가 귀신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를 믿고 그거를 그쪽으로 생각을 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 일을 못 한다. 예.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도 그래서 아버지가 급하게 오시느라고 밟으셨다가 사고가 나셨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장례식장도 갔다 오게 됐죠. 와, 대박이다. 예. 그래서 그 후로 이제 그게 이제 1년 전 일이잖아요, 그게. 그 후로 이제 감독님이 빙의 치료 환자에 관련된 제보를 받지 않으세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거의 악마 수준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죠. 무당형님은 그냥 좀 독한 애라고만 표현을 항상 하셔갖고. 예. 근데 하는 행동이나 전체적인 것들을 봤을 경우 악마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요. 그냥 그러니까 그냥, 단순 악귀 정도? 네, 그쵸. 와, 대박이다. 다시는 빙의 치료 그런 뭔가 방송을 못 찍게 된 이유시겠네요, 이게. 네, 감독님이 너무 충격을 먹으셨다. 그러니까 대부분 그 전까지 이제 빙의 치료 같은 경우 이렇게 심각하게까지 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저도 네네. 촬영을 몇 번 들어갔었을 때 그냥 뭐 물건 던지고 욕하고 때리고 그 정도는 있었어도 네. 환자 자체가 이렇게 악랄하게 행동을 하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아, 이거는 너무 죄질이 나쁘다, 뭐 이런 느낌인데. 예. 그래갖고 이제 감독님 생각에는 더 이상 못하겠다. 왜냐면 그 전까지도 이제 빙의 치료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좀 안 좋은 모습을 계속 많이 보신 상태에서 예. 감독님도 멘탈이 나가버리신 거죠. 근데 이게 최근이잖아요, 가장, 그나마. 예, 그나마 가장 최근 일이죠. 이런 거 보셨을 때는 아스라님은 좀 어떠세요?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보다 보면.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한 번은 언젠가 한번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대부분 아마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뭐 종교가 있냐, 귀신이 있냐고 믿냐, 사후세계가 있냐고 믿냐, 막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듣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엔 종교도 없고 귀신은 믿죠. 왜냐면 본 게 있으니까. 사후세계 같은 경우에는 믿진 않아요. 왜냐면은 증명이 안 되고 본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걸 보면서 그래서 항상 느끼는 거는 뭔가 있긴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없을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 본 것도 있고 겪는 사람들도 그만큼 있고. 네. 약간 근데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의존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의존은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아, 아스라님도 어쨌든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고민도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네,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쉽게 꺼낼 이야기는 아니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요. 네. 알게 모르게 빙의가 되신 환자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으세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우라통이 치밀어 오른다던가 그러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알게 모르게 조금씩 빙의가 되신 분들이세요. 네. 대부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기시는 분들이 대다수잖아요. 네. 그러니까 믿든 안 믿든 가족분들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이 이상이 생겼을 때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는 약간 이유가 될 수 있는 경각심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단순하게 정신병이다, 아니면 우울증이다, 이렇게 치부해 버리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울증이나 정신병인 빙의가 아니더라도 우울증이나 정신병처럼 남들이 뭔가
평소와 다르게 변화된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그때 관심을 가져야 되는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좀 심각한 얘기를 들고 오게 된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빙이라는 것 자체가 막 난리치고 다른 목소리 내고 이런 경우가 드물어요, 사실은. 일반적으로 네, 많이 우리들이 듣는 거예요. 볼 수 없어요. 그 정도면 되게 심각한 단계까지 이미 가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네, 무당 형님 말로는 거의 이제 본인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보면 된다고. 그쵸? 근데 그 네, 전 단계, 이제 자아가 있는 상태의 빙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빙인가 아닌가 잘 모르게 행동을 하니까, 일단은. 그쵸. 예. 근데 그거 주변 사람들이 보면 묘하게 느껴져요. 이 사람, 네네. 얘가 좀 평소랑 좀 다르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허투루 넘기면 안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갑자기 할머니였다가 애기였다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는 솔직하게 이미 늦은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 정도까지 갔다는 네, 거는. 이미 늦은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되면. 그쵸. 그리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빙의 치료 한다 하더라도 금방 또 다시 이상의 짓이더라고요. 제가 만났던 분들은 그랬었어요. 네, 그게 일단 뭐 방송에서는 치료가 됐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지만 그 사후에 또 귀신들 들어가면 똑같은 행동을 또 하니까 네, 그렇죠. 그게 참 그 가족분들도 얼마나 힘드셨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참 너무 충격적이라서 제 개인적으로. 네. 그러니까 심지어 저는 이 일 같은 경우에 케이스가 조금 특이했던 게 빙의를 한 귀신이 다른 귀신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다른 사람을 빙의시킨다? 이게 굉장히 좀 소름이 돋았어요. 아니 왜 그런 짓을 자꾸 걔네는, 그러니까 그거를 하면 뭔가 더 자기들한테 좋아지는 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겠죠? 무당 형님 말로는 예, 두 가지 케이스가 있대요. 예, 자기가 지금까지 만나봤던 빙의 환자들의 빙의가 돼 있는 영화들이랑 대화를 해봤을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본대요, 자기는. 하나는 미련과 여운 때문에 이제 빙의를 하는 영가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네, 내가 살아생전에 굳이 표현하자면 중력도 느끼고 물건도 옮기고 막 그런 걸 했었는데 그걸 못하는 게 미련이 남고 여운이 남아갖고 빙의를 하는 애들이 있고 네,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대화하면 나간대요. 정말 그냥 살아생전의 느낌을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어서 빙의를 하는 애들이 있대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애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본인이 좀 더 강해지고 싶은 마음에 빙의를 하는 애들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 강해지는 게, 그러니까 사람 몸에 들어가서 사람 기를 빨아먹으면 영적인 기운이 강해진대요. 네네. 영가들이. 그러면 이제 사람 몸을 통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행할 수 있는 힘이 는대요. 결국에는 힘 늘리려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귀신들 사이에서는 힘센 게 최고인가 보네요. 또 결국 거기도 양육강식인 거겠죠, 뭐. 양육 강식의 세계니까 자기들이 힘을 키워야지 뭐 다른 귀신들도 부릴 수 있고 뭐 그런 가봐요 걔네끼리는. 네, 그런가 봐요. 네. 하기야 뭐 귀신 돈도 필요 없고 힘이 최고라고 하면 힘이 돈이고 권력이고 그렇겠죠. 아스라니 오늘 너무 충격적이라서 아직도 좀 헤어나오기가 힘든데 어떻게 보면 정말 안타까우면서도 이런 일이 실제로 존재하고 또 이런 일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씩 경각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죠. 네, 아이고. 오늘 아스라님 이야기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정말 많이 겪으시지만, 이거를 일일이 다 이렇게 밝힐 수 없는 점도 양해를 부탁드려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그죠? 네, 그쵸. 이게 다 예. 밝히고 싶어도 다 밝힐 수가 없죠. 음. 자, 오늘 아스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 들려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네,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교통사고로 전부 다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을 때 잠시 저도 할 말을 잃었었어요. 예상치 못한 전개였죠. 저는 그래도 이렇게 뭐 치고받고 하다가 결국엔 좀 치료가 되었고 빼냈다라는 얘기를 들을 줄 알았는데
그 아이한테 귀신이 있었다는 것도 너무나 반전이기도 했고, 그리고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안 좋게 돌아가시게 된 것도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세상에는 진짜 별의 별 일들이 다 있네요. 우리가 모를 뿐이죠.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강짱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강짱님께서는 자신을 보호해 주시는 수호령이 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계곡에 놀러 갔다가 정말 큰 일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그 수호령과 관계는 어땠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우, 강짱님 달라지셨네요. 아, 예, 예. 이제, 반갑습니다. 이제 안녕하세요. 강짱님으로 돌아오셨네요. 아,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네,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계곡에서 네. 정말 큰 일을 겪으셨다. 이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나요? 네, 그렇죠. 제가 이때까지 이 귀신이라는 존재를 보면서 네. 가장 많은 공포와, 와, 이러다간 정말 내가, 진짜 큰일 나겠다. 예. 라고 생각할 정도로, 예, 좀 무서웠던 경험이었어요. 이야, 알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귀신이고 어떤 상황이었는지 바로 한번 가볼게요. 렛츠 가. 귀신이다. 렛츠 기릿. 이게 바야흐로 일단 고등학교 2학년 때 일인데 네. 18살이죠. 제가 아시다시피 제 이야기를 들어보셨던 분이면 아시겠지만 제가 조금 위험하고 험한 곳에서 자랐어요. 그러다 어허. 보니까 공부랑 뭐 학교 다니고 이러는 것보다 그냥 좀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이러는 게 조금 더 저한테는 맞다 싶어서 제가 이제 17살 때 고등학교로 올라가자마자 자진해서 네네. 학교를 그만두게 됩니다. 어, 근데 이제 저를 따라서 몇몇 친구들이 같이 그만둬요. 그래서 이제 18살이 돼가지고 이제 그 친구들과 그다음에 한 살 밑에 있는 이제 친구들, 그 동생들이랑 같이 이렇게 막 놀고 있었어요. 네. 근데 놀고 있었는데 이제 저희가 오토바이가 4대 정도가 있었는데 네. 막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이곳 갔다가 저곳 갔다가 이러면서 막 라이딩을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가 이제 막 열대야가 시작할 무렵에 한여름이었단 말이에요. 엄청 더워가지고 이제 오토바이를 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탈 때는 바람이 조금 맞으니까 시원할지 몰라도 내리면은 그 엄청난 더위에 후폭풍이 와요. 네네.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막 놀고 막 라이딩 다니고 하다가 보니까 엉덩이가 너무 베기고 이제 아파가지고 이제 네. 한적한 곳에 이제 그 오토바이를 대놓고 이제 애들이 좀 한 7명 있으니까 이제 남자의 한숨을 이렇게 조금 쉬려고 숨어가지고 어른들 눈을 피해서 이래 남자의 한숨을 막 쉬고 있었어요. 이렇게 막. 남자의 한숨. 막- 오. 예, 하고 있는데 애들이 이렇게 삥 둘러가지고 이렇게 막 남자의 한숨을 쉬고 있는데 너무 더우니까 제가 이렇게 더운 날엔 그냥 빨가벗고 계곡물에 뛰들고 싶다면서 막 그랬어요. 땀을 막 예, 닦아가면서 이러면서 막 하는데 친구가 가자 그러면 가자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가자. 그래갖고 제가 뭐 이 밤에 이 시간에 어딜 가냐 하면서 내가 막 계곡은 산이니까 제가 이 시간에 어딜 가는데 라는데
못 갈 게 어디 있노? 남자 7명, 8명이나 있는데 뭐가 무섭노라면서 가자 이러면서 막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갖고 애들이 다 같이 이제 그래 날 더운데 가자 그래 가자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흥이 올랐어요 점점. 네네네. 막 그래서 제가 야 그러면 기왕에 갈 거면 각자 집에서 챙길 것 좀 챙겨 와봐라. 뭐 누구는 버너 갖고 오고 누구는 고기 들고 오고 라면도 들고 오고 누구는 아버지 드시고 남기신 뭐 약주 좀 들고 오고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예, 예. 이야기가 딱 됐어요. 예, 이야기가 돼가지고 저희가 한 10시쯤에 흩어져서 각자 집으로 갔다가 네네. 이제 11시까지 딱 모이라 여기서 그래갖고 네. 11시까지 다 이렇게 막 바리바리 준비를 해가지고 다 모였어요. 딱 모였는데 이제 그 처음에 가자고 했던 친구가 자기가 잘 아는 계곡이 있는데 여기서 뭐 오토바이 타고 가면 한 4, 50분 정도 걸릴 거다. 네. 차라리 글로 가자. 거기는 뭐 물도 좀 깊고 다이빙도 할 수 있는 곳이라서 괜찮다면서 그래 가자 이래가지고 오토바이를 타고 갑니다. 오. 그래갖고 한 4, 50분을 달리고 도착을 해요. 네. 예, 도착을 했는데 이제 그 오토바이를 타고 도착을 해서 내리자마자 바로 계곡이 있는 게 아니라 내리고 또 그 산에서 또 올라가야 되겠더라고요. 그 걸어서. 그래갖고 흐르는 계곡을 따라서 쭉쭉 올라갑니다.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올라갔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딱 올라갔는데 도착하니까 정말 뻥 뚫려 있고 달빛이 이렇게 쫙 들어와 있는데 정말 멋있더라고요, 계곡이. 오, 예. 네, 그래갖고 와 애들이 도착하자마자 애들이 난리가 났어요. 와, 이 진짜 지긴다면서 와, 이 선녀가 여기서 목욕을 하고 있으면 믿겠다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났어요 이제. 선녀까지. 진짜. 예. 네, 진짜 이 물안개가 살짝 낀 게 예. 정말 멋있더라고요. 달빛도 쫙 들어오고 네네. 해서 너무 어둡지도 않고 어느 정도 밝기도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애들이 야 신난다면서 난리가 났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동생 중에 자기 아버님이 야간에 낚시를 할 때 쓰시는 라이트를 또 2개씩이나 들고 왔더라고요. 네네. 그래가지고 조금 안전하게 그 라이트를 이렇게 막 절벽이랑 이런 데다 설치를 해가지고 빛도 좀 해가지고 이렇게 좀 안전하게 만들었어요. 네. 그래도.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막 이제 놀라고 옷을 막 갈아입으려고 하는데 얘 친구 하나가 야 우리밖에 없는데 옷을 말라 갈아입네 이러면서 나는 팬티가 안 입을 거다 이러면서 알몸으로 끼드는 거예요. 그치. 예. 네, 우리밖에 없는데 뭐하라고 그거 옷을 입냐면서 네. 난 그냥 팬티가 안 입는다 이러면서 막 끼어드는 거예요 거기를. 예. 그래가지고 그래 씨 나도 안 입는다 이러면서 애들이 이제 나체로 이제 막 놀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아, 뭐 진격의 거인 마냥. 예. 네, 진짜 징그럽게 막 뛰어다니면서 막 네네. 했어요. 그래갖고 막 놀면서 이제 그 다이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네네. 거기서 막 올림픽 패러디 하면서 막 다이빙하면 막 점수도 매겨주고 막 이러면서 막 놀다가 이제 예. 제 차례 때 제가 다이빙을 딱 하고 예, 멋있게 쫙 나와가지고 막 애들이랑 막 웃으면서 일하고 있는데 제 뒤에 이제 그 친구가 마지막이었는데 제 네. 뒤에 있던 이제 마지막 다이빙을 할 친구가 이렇게 멋있게 막 올림픽 선수처럼 모션을 취했어요. 네네. 모션을 탁 취했는데 쏙 들어갔어요. 이제 다이빙을 한다고 뛰어서 쏙 들어갔는데 저희들이 막 야 몇 점인데 이러면서 아 제 점수는요 이러면서 막 원더풀 뷰티풀 막 이러면서 딱풀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났어요 이제. 막 이렇게 막 난리가 났는데 예. 얘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예. 그때부터 시작이 돼요. 예. 이제 딱 사건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막 이렇게 막 니는 뭐 몇 점 하면서 그래 와 자세도 원더풀 라이풀 원더풀 딱풀 막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나고 있는데 또 안 나와요 애가. 예. 왜 안 나오지? 제가 생각이 좀 혼자. 근데 애들은 막 계속 웃고 떠들고 있고 분위기 네네. 파악 못 하고 그냥 재밌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탁 보고 있는데 애가 나오지도 않고 뭐 아무 기미가 없는 거예요. 예. 들어갔는데. 그래갖고 왜 이러지 이러면서 제가 막 그때부터 소리를 질렀어요. 마 나온나 뭐 하는데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질렀어요. 예. 그래도 아무 반응이 없더라고요, 애가. 근데 얘가 학교를 다닐 때 마라톤 하던 친구예요. 마라톤 운동을. 선수로 있던 친구라 가지고 네. 폐활량이 기본적으로 좋으니까 뭐 밤이고 이러다 보니까 얘가 이제 우리를 장난치려고 일부러 그러나 싶어서 제가 막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네. 막 장난치지 마라 이러면서 한여름밤에 무슨 대도 하나 등골 옥삭한 장난치지 말라면서 막 소리를 질렀는데도 얘가 계속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오. 와 이거 좀 이상하다, 뭐 잘못된 것 같다 이러면서 제가 뛰어 들어갔어요. 왜냐면 예. 제가 수영을 제일 잘하기 때문에 예. 제가 물을 정말 좋아하고 수영을 잘해서 제가 뛰어 들어갔는데 물 안은 이미 밤이기 때문에 진짜 안 보이더라고요, 아무것도. 그래갖고 와, 물안경 이거 안 없으면 안 되겠다. 보이지 않아요? 네,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마침 물안경이 몇 개 있었어요. 아, 각자 예. 집에서 바리바리 참겨오고 이런 게 있었으니까. 네. 그래갖고 물안경을 제가 달라고 가온나 이래가지고 끼고, 그 다음에 물 안이 아무리 밖에서 저희가 라이트 2개를 켜고 이렇게 있어도 밤이다 보니까 물 안에는 안경을 껴도 안 보이더라고요. 물안경을 네. 껴도. 그래갖고 야 이거 진짜 안 된다 이러면서 비닐봉지 일단 제일 하얗고 투명한 거 갖고 와봐라. 그 다음에 후레쉬랑 빨리 가져온나. 그래가지고 제가 마침 롤팩 있잖아요. 큰 롤팩을 가져온 친구가 있더라고요. 네. 자기 뭐 속옷이랑 이런 걸 담아가지고. 그래갖고 그거 다 빼고 그 안에다가 후레쉬를 켜가지고 넣은 다음에 꽁꽁 잠했어요. 막 그거 들고 들어간다고. 그래갖고 들어가니까 이제 불빛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보이더라고요, 이제 물 안에. 네. 그래서 제가 물 높이가 한 3, 4m 정도 되는데 제가 막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이제 호라이시 불빛이 이렇게 원래는 막 퍼져 보이지가 않고 자기가 이렇게 좀 크기를 맞춰놓은 그 정도만 딱 보이고 주위가 더 어두워 보이잖아요. 그렇죠. 어두운, 아시죠? 어떤 느낌인지 알죠, 아시죠? 알죠. 근데 이제 롤팩에 넣어놓은 후레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빛이 더 퍼져가지고 완전 그냥 라이트 조명처럼 어느 정도 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막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밑에 친구가 있더라고요. 서가지고 딱 서 있어요. 일단 오, 소름 돋아. 이렇게 그냥 막 애가 물에 뭐 이렇게 허우적거리고 이게 아니라 진짜 물 이제 바닥에 이렇게 디디고 발로 서가지고 딱 서 있어요. 뻣뻣하게. 예. 그래갖고 막 놀래가지고 제가 막 들어갔죠. 들어가니까 얘가 왼쪽 손이 어디 걸렸는지 왼쪽 손은 이렇게 밑으로 돼 있고 오른손으로 저를 보고 막 흔들더라고요. 예. 저를 보고 막 오른손을 흔들길래 제가 일단 그만 움직이라고 손짓으로 이렇게 손바닥을 막 보여주면서 그만 움직여라. 최대한 숨 참아라. 막 이렇게 하면 가슴을 제가 만지고 이러면서 제가 계속 손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동그랗게 해가지고 막 오케이 사인을 보내더라고요. 예. 네, 그래갖고 제가 계속 내려가자마자 친구 오른손에 제가 들고 들어갔던 후레쉬를 손에 쥐어줬어요. 예. 쥐어주자마자 이 친구가 이 후레쉬를 자기 왼손 쪽으로 비추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시선을 내려가가지고 친구 이렇게 오른팔을 이쪽 팔꿈치 쪽을 잡고 이렇게 내려가서 그 왼쪽 손을 봤는데 네. 왼쪽 손목에 진짜 새하얀 손 있잖아요. 엄청 하얀 손. 엄청 하였어요, 손이. 진짜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봤을 때 영안실에 있는 그런 예. 사람의 손처럼 엄청 하얀 손이
잡고 있더라고. 제 친구 왼쪽 손목을. 딱 보면 뭐 어떠냐면 손이 물에 일단 띵띵 불었어요. 아, 그래서 제 손보다도 약간 두껍더라고요. 예, 퉁퉁하구나. 예, 퉁퉁 부었어요. 완전 띵띵 부었어요. 손이. 예, 그래서 잡고 있더라고, 그거를. 예. 그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막 입을 열 뻔했어요. 공기를 다 뺄 정도로 놀랬어요, 일단. 예. 근데 이 친구는 이렇게 손같이 이렇게 안 보이는가 보더라고요. 아무렇지 않게 그냥 이게 어디에 걸려서 안 빠지는 것처럼 애가 그렇게 생각되는지 예. 그냥 막 비추고 이렇게 힘을 자꾸 빼려고 힘을 주는데 전혀 겁을 안 먹고 있더라고요, 일단 애가. 예. 그래서 이거 안 된다. 혹시 내만 또 보이는 거면 이 친구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다. 그 순간에 뭐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네네. 정말 짧은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그래서 제가 막 주잡아 당겼어요. 주잡아 당겼는데 갑자기 제 귀에서 어떤 남자가 예. 어라? 신기한 놈이 왔네? 이러는 거예요. 물속에서? 네. 예. 너무 자세하게. 예, 예. 그러니까 물속에서 막 하면 막 이렇게 들려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너무 정확하게 어라? 신기한 놈이 왔네? 이러더라고요. 예. 남자가. 일단 평정심을 찾았어요. 아, 올 곳이 왔다. 아, 예. 또 이렇게 촉이 오더라고요. 네네. 그 짜증나는 센스가 발동하더라. 짜증 센스가. 네. 그래갖고 내 인생에 물귀신이 없을 줄 알았는데 결국에 보는구나. 네. 예. 이러면서 계속 잡아당겼는데도 힘이 어찌나 센지 뭐 아무 그게 안 돼요. 네네. 그래갖고 제가 손을 타고 이렇게 슥 팔 쪽을 또 보고 이렇게 슥 얼굴까지 이제 봤어요. 그 사람, 그 네. 남자의. 진짜 물에 다 썩어 문드러져가지고 띵띵 부은 남자더라고. 모습이. 정말로. 이거 근데 제가 뭐 그 남자의 손이든 살이든 이런 거 잡거나 이러면 다 으스러질 것 같은데. 오, 예. 제가 이 친구 팔을 잡고 있던 그 팔을 잡고 내 친구 팔을 잡고 떼려고 해도 아무 알잖아요. 물에 뿔고 이러면 살이 벗겨지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땡땡하게 잡고 있어요. 아주 꽉 그냥. 와, 예. 그래갖고 와 진짜 미치겠다 이러는데 그 남자가 또 한마디를 했어요. 막 웃어요. 막 으아 이러면서 막 웃더니 야 너 맛있겠다 이 말이 딱 들리더라고 귀에서. 딜리셔스. 예, 너 맛있겠다.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그 손가락을 그냥 하나하나 일일이 떼보자 예. 생각이 들어서 막 뗐어요. 제가 뗐는데 진짜 거짓말처럼 엄지손가락 먼저 떼는데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감자탕에 뼈가 발라가지고 뼈 하나씩 뗄 때처럼 있잖아요. 예. 떼지더라고요. 엄지손가락. 예. 그때 탁 떼지고 그 다음에 검지 떼고 중지 떼고 약지 떼고 새끼까지 가고 손가락을 다 떼버렸어요. 와, 제가. 예. 예. 다 떼서 일단 친구를 살려야 되니까. 그렇죠. 이미 애가 이제 가기 일부 직전이더라고요. 애가. 예. 그래가지고 다 떼니까 이제 친구 손이 탁 풀렸어요. 네. 그냥 풀려가지고 친구를 제가 땅을 박차고 엉덩이를 밀어가지고 올려 보냈어요. 네네. 먼저 일단은 그 애가 막 허겁지겁 가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올라가려고 땅을 찍고 탁 뛰어서 올라가려는데 얘가 제 발목을 잡은 거예요. 예. 다시 예. 제 발목을 잡아가지고 제가 막 호적거리고 막 이건 나라는 식으로 막 발갖고 막 했는데도 와 정말 힘이 세더라고요. 이야. 일단 안 놓아져요 이게. 이건 지금 목숨 건 그래가지고- 거야. 예? 목숨을 건 거라고요, 이건. 네,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물이 왜 무서운지가 그때부터 막 느껴지더라고요. 네네. 자, 온몸이 차가워지는 느낌도 들고, 숨도 이제 더 이상 못 참을 정도 경지가 왔는데, 네네. 이래버리니까, 거기다가 이제 친구는 올려보냈지, 이제 나 혼자밖에 없지. 너무 무섭잖아요. 그럼요. 예, 이거 진짜 큰일 났다면서 막 하고 있는데 얘가 또 한마디를 해요. 예. 내가 네 친구를 왜 보내줬게? 소름 돋게 때문에. 얘기한다. 예. 니를 먹기 위해서 니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갖고 제가 오지게 걸렸구나. 오지게 걸렸구나. 이건 내가 이제 진짜 그냥 끝났구나. 나도 이제 18살까지 정말 화려하게 살았다. 예. 그동안 즐거웠다. 오늘 안 좋은 꼴을 봤다. 나오게 된 엄마한테 짜증난 게 후회도 되고 말하면서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냥. 주마등이. 예. 예. 5만 가지. 진짜 화려했다. 잘 살았다. 이 정도면 말하면서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 위에서 네. 빛이 쫙 들어오더라고요. 빛이 막 쫙 들어오는데 처음에는 저는 이제 제가 구해줬던 그 친구가 그나마 또 저 다음으로 자기가 운동도 했고 이래서 수영을 네네. 잘하니까 그 친구가 또 제가 줬던 그 후레쉬를 들고 들어오나 네네. 이 생각을 했죠. 들어오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막 손짓으로 이제 제가 참고 있는 숨의 한계에서 최대한 가라는 식으로 손을 막 흔들었어요. 막 네네. 오지 마라. 니 오면 큰일 난다. 안 된다 막 하면서 막 손짓을 했는데 계속 내려오더라고요. 예. 아랑곳하지 않고 막 내려오는데 뜬금없이 진짜 이거 여러분들 싫어합니다. 진짜 뜬금없이 호랑이 2마리가 예. 호랑이 2마리가 제 옆을 싹 지나가더라고요. 호랑이가? 네, 호랑이 2마리가 제 옆을 쫙 진짜 엄청 빠른 속도로 확 지나가더라고요. 와, 예. 그래서 제가 이게 그 유명한 환각인가. 숨을 너무 오래 참았더니 이게 죽기 전에 내를 데리고 가기 위한 환각인가.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랬는데 그 빛이 점점 가까이 왔는데 누나더라고요. 그 봤는데. 소령 누나? 예, 누나더라고요. 소령 누나더라고요. 딱 그 또 하얀색 그 한복에 손매에 이렇게 금장으로 막 빨간색으로 장식되어 있는 그 한복을 딱 입고 이렇게 쫙 왔더라고요, 누나가. 예. 근데 막 물 안인데도 수영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오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내리막길을 내려오듯이 이렇게 쪼벅쪼벅 와요. 이야, 예? 빛을 발산하면서 막 와요. 쫙 오더니 제 옆을 지나던 호랑이 2마리가 제 양옆에 탁 앉더라고. 네. 알죠? 그 고양이과 동물들이 앉듯이 알죠. 예, 이렇게 쫙 앉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막 눈이 시덩그려지고 이제 막 숨이 이제 거의 끝났어요. 네네. 진짜 이제 그래 가는 길에 마지막 가는 길 누나가 이렇게 배웅하러 왔는갑다. 올라와서 누나 보필 받으면서 그냥 살아보자 위에서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누나가 딱 제 앞에 쓰더니 네. 이렇게 방긋하게 웃으면서 제 머리를 쓰다듬는데 예. 그 몸 안에 있는 폐에 공기 주머니를 한 방 넣은 것처럼 갑자기 숨이 꽉 차더라고요. 우와. 거의 꼴딱꼴딱 진짜. 했는데? 예. 진짜 이제 간다 눈까지 이렇게 막 감기려고 할 정도로 거의 끝났는데 예. 제 머리를 막 쓰다듬는데 제 진짜 폐에다가 공기를 막 한 방 넣은 것처럼 갑자기 그냥 숨이 꽉 찼어요. 숨이 그냥 한 10번을 들어 마신 것처럼 예. 막 꽉 찼어요. 그래갖고 이제 정신이 다시 돌아왔죠. 완전히 우와 이러면서 물속에서 막 계속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누나가 이제 그렇게 쓰다듬고 제 얼굴 앞에서 자기 얼굴을 이렇게 비스듬히 하면서 저를 계속 눈을 마주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제 발에 이렇게 발목을 그 물귀신이 잡고 있다 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 발목에서 떨림이 막 느껴져요. 얘가 떨어요. 무서워서 일단 예. 막 떠는데 얘가 그때서 또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예. 막 떨리는 목소리로 신기하다 했더니 별걸 다 부르네 이렇게 하더라고요. 남자 귀신이 신기하다 했더니 별걸 다 부르네 하면서 얘가 막 떨어요. 계속 네. 떨더니 그래도 떠는 와중에도 이거 절대 놓지 않아요. 무슨 집념과 집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절대 안 놓아요. 일단 이 징하다. 발목을. 솔직히 자기가 막 무섭고 이러면 이거 놓고 도망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도망을 생각도 안 하는지 이따 안 놓아요. 이거를 절대로. 네네. 근데 얘가 그때서야 정신을 놓았는지 갑자기 이 잡고 있던 손을 확 당기더니 제 등에 붙었어. 어부발을 하듯이. 예. 저 등에 그 남자 귀신이 어부발을 딱 하면은 자동적으로 걔 얼굴은 제 뒤통수에 있는 게 아니라 좌우 왼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얼굴이. 예. 근데 이제 제 앞에 이제 누나가 있는데 그 수호롱 누나가 있는데 누나가 이렇게 뭐 얼굴을 비스듬히 해서 쟤랑 눈 마주치면서 막 웃어주고 있는데 누나가 갑자기 표정이 싹 바뀌더라고요. 예. 누가 봐도 화난 얼굴이에요. 화난 얼굴로 고개를 옆으로 이렇게 딱 하면서 제 뒤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네. 보는 것 같더니 이렇게 그 남자 옆에 있는 남자를 보는가 봐요. 예. 그러니까 얘가 더 이제 무서워가지고 덜덜덜덜 막 떨어요. 제 몸까지 다 떨릴 정도로 막 떨르르 막 떨어요. 떨어가지고 하는데 얘가 제 귓속말로 가라고 해라. 안 그러면 너 진짜 내가 죽일 거니까 가라고 해라. 살려줄 테니까 빨리 가라고 해라. 계속 이 말만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냥 네네. 귀에다가 계속 이 말만 하는데 나는 그 말을 또 누나한테 어떻게 해요? 물속인데. 그래. 그냥 막 계속해야 저는 계속 호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 얘를 떼려고 막 호적거리고 있는데 워낙 힘이 세니까 뭐 떨어지지도 않고 막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길래 제가 포기하고 서 있는데 누나가 제 손을 잡아줬어요. 예. 오른쪽 손을 잡아주는데 얘가 팍 떨어지더라고요. 예. 등에서 그냥 거짓말처럼 팍 떨어져요. 그래갖고 누나가 이렇게 손을 위로 탁 올리니까 제가 그냥 쭉 올라가더라고요. 물 위에서 예. 물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제가 몸을 돌려서 봤어요. 예. 몸을 돌려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호랑이 제 옆에 2마리가 앉아 있었잖아요. 그렇죠. 제 옆에 2마리가 앉아 있던 애들이 그 호랑이들이 그 물귀신 남자를 쳐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쳐다보니 누나가 이제 그 남자 앞을 가더니 딱 한마디를 했어요. 예. 니 같은 거는 내가 물어 뜯기도 싫다고. 예. 그러니까 얘네들을 부른 거니까 한번 잘 놀아봐라. 이 말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그걸 딱 보자마자 숨이 이제 또 차니까 올라갔어요. 예. 네. 더 이상은 못 보고 숨이 너무 차니까 그래서 그냥 올라가 버렸어요. 우리 올라가니까 애들이 난리 났어요. 야, 니 1분, 2분 지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이제 나오냐면서 막 이제 그 먼저 제가 구해줬던 그 친구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자기가 다시 들어갈랑 말랑 했었다면서 예. 뭐 하는 거냐면서 막 이렇게 위에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밖에서. 그래갖고 제가 정신을 일단 차려야 되니까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 이상한 걸 많이 봤으니까 예. 그래갖고 막 정신없이 멍 때리면서 막 저도 이제 막 물 속에 오래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막 덜덜덜 떨면서 이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예.
이제 물에 빠져있던 친구 빼고 나머지 친구들은 짐을 막 싸고 이제 짐을 챙기고 동생들이랑 같이 짐 싸고 막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가려고 빨리 내려가자 그냥 안 되겠다 이러면서 네네. 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랑 제 친구는 너무 기운도 없고 네. 이 상황 때문에 기운도 하나도 없고 기력도 없고 진짜 그냥 너무 놀란 그것 때문에 정신이 없으니까 그냥 바위에 둘이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남자의 한숨을 막 태우고 있었어요. 예. 네, 남자의 한숨만 막 쉬고 있었어요. 쉬고 있었는데 이제 그 옆에 있던 그 물에 빠져있던 친구가 이제 저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네. 야, 니 아까 거기서 뭐 봤는데 이래 된 거예요. 그래갖고 니 내가 말하면 뭘 무슨 말을 하든지 니 내 말을 믿을 거가 이라니까 예. 그냥 멍하니 남자의 한숨을 쉬면서 믿는다 이러더라고요. 네. 자기가 믿을게. 그럼 일단 애들 먼저 보내자. 니랑 내랑 둘이서 좀 이야기 좀 하다 하자. 이렇게 됐어요. 네. 그래갖고 친구들이랑 동생들 먼저 내려가서 오토바이 시동 걸고 예열시키고 있어라. 우리 여기서 네. 조금만 좀 쉬다가 내려가겠다. 지금 힘이 없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둘이서 앉아가지고 이제 물기 닦고 옷 입고 앉아가지고 남자의 한숨을 막 계속 연달아 계속 태우고 있었어요. 예. 아무 말 없이 애들 내려갈 때까지. 그래갖고 일단 제가 입을 열었죠. 친구한테. 야 이거 네가 뭐 봤는지 안 봤는지는 모르고 네. 일단은 내가 이야기는 해줄 텐데 네가 믿든 안 믿든 이거 친구들이나 애들한테 그냥 말하지 마라. 괜히 말하면 니만 이상한 놈 될 거니까 말하지 마라. 그냥 우리 둘만 알고 있자. 예. 이렇게 됐는데 자기도 먼 호공을 보면서 이렇게 막 남자의 한숨을 쉬면서 말 안 할 거다. 절대 말 안 한다. 그래서 제가 이상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친구고 정말 한 동네에서 같이 지금은 20년도 넘게 같이 산 친구고 이러는데 정말 어릴 때부터 같이 살았거든요. 거의 4살, 5살 때부터. 네네. 그런 친구인데 얘가 너무 무덤덤한 거예요. 반응이. 뭐야? 지가 죽을 뻔했는데 예. 맞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가 죽을 뻔하고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났고 했는데도 얘가 너무 무덤덤해요. 오, 예? 신기할 정도로. 그래갖고 제가 물어봤어요. 니 왜 근데 아무렇지 않나 내가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뭐가 이러대요. 그래갖고 아니 니가 지금 물에 들어가서 죽을 뻔하고 이랬는데 왜 이렇게 무덤덤한 건데 이랬어요. 네. 그러더니 지가 잡혀있던 왼손을 보여주는데 예. 그 남자 귀신 잡고 있던 손자국이 너무 반듯하게 자세하게 멍이 막 들어있더라고요. 맨손에 지 잡혀있던 왼팔 손목에. 예. 근데 얘가 그거를 보자마자 아무한테도 말을 못 하겠더래요. 이거를. 걔가 조금 원래부터 성격이 조금 애늙은이에 좀 이런 면은 있었는데 네네. 괜히 자기가 거기서 내 물속에서 귀신 봤다 뭐 귀신한테 손을 잡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예. 거기에 있는 동생들부터 나머지 친구들까지 막 난리가 날 것 같아서 최대한 자기가 이걸 숨겼대요. 네. 예, 이거 숨겨고 이제 그냥 일부러 저랑 단둘이만 이야기를 하려고 자기가 그렇게 남은 거였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자기가 그렇게 한번 경험을 하고 네. 물속에 들어가서 죽을 뻔한 경험을 하고 이렇게 잡혀있던 경험을 하고 나서 나 보니까 별로 겁이 안 나더래요. 네. 그 다음은. 예. 그래서 자기가 저를 이제 구하려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자기가 이제 저를 구하려고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얗고 노란 구슬 같은 게 예. 이렇게 하얗고 노란 구슬 같은 게 물속으로 쑥 들어가더래요. 자기가 예. 마침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러더니 자기가 물속을 쳐다보니까 이렇게 물속 전체가 아니라 한쪽에만 이렇게 약간 노르스름하게 빛이 막 나더래요. 아, 보셨구나. 예. 지는 자세하게 막 안 보이고 이렇게 구슬같이 이렇게 연기같이 이렇게만 보였대요. 네네네. 그래갖고 제가
한 1분, 2분 정도 있다가 제가 탁 나오더래요, 물속에서. 예. 탁 나왔는데, 제가 나온과 동시에 제 뒤로 검은 연기가 이렇게 쓱 올라가더래요. 예? 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올라오더래요. 그래갖고, 아, 맞냐. 아, 네가 뭐 자세하게 보인 건 아니지만, 일단 어느 정도는 본 것 같다. 네네. 근데 네가 지금 왼손에 그렇게 자국도 있으니까 전적으로 내 말을 믿어라. 그냥 네. 내 말을 믿고 네가 앞으로도 뭐 더 나이를 먹고 나서 네가 믿든 안 믿든 그건 네 자유지만 오늘 일은 최대한 그냥 믿고 앞으로까지 계속 그냥 묵혀놔라. 누구한테도 이야기하지 마라. 그냥 네. 우리 둘만 알고 있자.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예, 이렇게 예.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자기가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속에 있던 걸 다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친구한테 그냥 네. 하나도 틀림없이, 하나도 토시 틀린 거 없이 그냥 다 말을 해줬어요. 이래서 이랬고 이렇게 이래 됐다. 그러니까 얘가 진짜 무넌넘하게 알겠다, 말 안 할게,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네, 그렇게 딱 됐는데 얘가 계속 근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계속 한 곳만 응시하고 보고 있더라고요. 안 되는데. 예. 네, 한 곳에만 응시하면서 계속 듣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니 근데 도대체 뭘 보는데 하고 고개를 탁 돌렸는데 예. 우리가 다이빙을 했던 그 위에 누나가 앉아 있더라고. 누나가 앉아 있고 그 옆에 호랑이 2마리가 탁 앉아 있더라고. 근데 얘는 그걸 계속 보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갖고 야, 니 뭐 보는데? 니 뭐가 보이는데? 제가 막 놀래가지고 막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 아까 내가 말했던 구슬 같은 거 저기 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갖고 구슬? 무슨 구슬? 아까 네가 말했던 그 뭐 허옇고 노란 그 구슬 이라니까. 예. 저기 떠 있다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구슬이 누나인 거예요. 누나와 호랑이 2마리. 예, 호랑이 2마리인 거예요. 누나 호랑이 2마리. 그래갖고 내가 와, 이게 내 눈에는 정말 이쁘고 이런 자상한 누나로 보이는데 얘 눈에서는 그게 그렇게까지는 안 보이는가 보다 구슬로 생각이 표현되니까.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다짜고짜 일어나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이러니까 제가 90도로 인사를 했어요. 네. 거기다 대고. 그러니까 제가 인사를 하고 나니까 이 친구도 딱 촉이 왔나 보더라고요. 그냥 네네. 지도 모르게 그냥 일어나서 저랑 똑같이 인사를 했어요. 예. 예, 인사를 하니까 누나가 막 손을 흔들면서 사라지더라고요. 이야. 저한테. 예, 손을 막 흔들면서 안녕 빠빠이 안녕 이런 식으로 손을 막 흔들면서 사라지더라고요. 그래갖고 친구랑 이제 나머지 저희 짐을 챙겨서 막 내려갔어요. 이제 네. 내려가면서 막 계속 이제 사소한 짜잘구리한 이야기들을 막 하면서 둘이서 내려갔어요. 그렇게 내려가고 이제 집으로 갔죠. 예. 집으로 가서 그때 밤이 한참 됐어요. 새벽이죠. 이제 한 2시, 3시쯤 됐거든요. 네. 2시, 3시쯤 되니까 이제 작은 이모한테 물어볼 수 없으니까 다음날 자고 일어나자마자 그냥 작은 이모 집으로 바로 뛰어갔어요. 오. 그냥 눈 뜨자마자 옷만 입고 그냥 작은 이모한테 뛰어갔어요. 그냥 작은 이모한테 뛰어가니까 제가 딱 뛰어가자마자 이모가 그래 니 어제 무슨 일 있었지? 이러더라고요. 네. 바로. 그래갖고 맞다 이모야. 숨이 차가지고 막 맞다 이모 와봐봐 이야기 좀 해줄게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해줬어요. 막 예. 이렇고 저렇고 막 이래 돼가지고 저래 됐고 이래 됐고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모가 호랑이를 둘이 데리고 왔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호랑이 2마리 진짜 크더라면서 내가 막 옆에 앉아갖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러고 막 있었다면서 막 이야기했고 호랑이를 어떻게 데리고 왔지? 뭐 호랑이 자세하게 봤나 막 물어보더라고요. 네네. 근데 딱 생각이 나는 게 호랑이가 눈 색깔이 되게 신기했어요. 눈 색깔이 파래요. 원래 노란색이잖아요, 호랑이가. 모르겠어요. 그냥 난 동물 눈은 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는 어리니까 더더욱 원래 검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뭐 더더욱 그때 당시에는 어린 나이니까 18살이니까 그냥 동물의 눈이 검고나 갈색깔이겠지 이 생각을 하는데 예. 파래요. 눈이 파래요. 그래 예. 그게 생각이 났고
눈이 파랗더라 이랬어요. 그래갖고 이모가 놀래가지고 눈이 파랗다고 이러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2마리 다 눈이 파랗다 이랬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이모가 와 도대체 그 누나라는 그분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인지 도무지 모르겠다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왜 막 이러니까 그 작은 이모가 이제 호랑이 덩치가 그렇게 크고 그게 그렇게 나타나고 눈까지 파라면은 보통 산을 지키던 상군이다. 산신 뭐 그런 산군. 호랑이를 그런 산신 옆에 산신 지키거나 아니면 그 산을 다스리는 상군이다. 산군. 상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상군을 2마리나 끌고 왔다고 이러더라고요. 와. 그래갖고 제가 2마리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작은 이모도 도무지 모르겠대요. 도대체 정체가 뭔지를. 네. 진짜 수많은 귀신과 수많은 뭐 영물들도 봐왔고 신엄마부터 해갖고 신조상님들한테 이야기도 듣고 막 이랬는데 자기도 그런 존재를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예. 그리고 이모가 모시는 장군님한테도 물어봤는데 그분에 대한 언급을 하지 말라고 했대요. 그냥 이야. 물어보면은 그분에 대해서 그냥 말 꺼내지 마라 이렇게만 이야기를 한대요. 항상 계속. 근데 저희 작은 이모를 제가 저번에 이야기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네. 보통 무당들처럼 뭐 점을 봐주고 이러는 분이 아니에요. 네네. 신의 제자로서 그냥 기도만 드리고 이렇게 모시고 그 신님들이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이지 네. 막 누구 점을 봐줘서 돈을 벌고 이러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신이랑 더 많은 접촉을 하고 대화를 하는 사람이에요. 저희 네네. 작은 이모는. 근데 절대 언급을 못하게 한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처음으로 정말 진짜 이게 뭐 막말로 말하면 죽겠구나. 내가 진짜 죽겠구나. 그리고 이런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고 이제 귀신에 대한 공포를 정말 크게 느꼈던 제가 살면서 이야. 크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느꼈던 일이죠. 이야기를 듣는데 진이 빠지는 네. 느낌 알아요? 진짜.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강장님이 뭐 이야기를 못해서 그런 느낌이 아니라 진이 빠져요. 그러니까 그만큼 강장님이 그 물속 안에서의 표현을 너무나 잘해주셨고 저도 그 물속에서 네. 이제 나온 느낌이야. 그러니까 막 숨이 이게 예. 제가 저번 수호령을 가지게 된 이야기를 너무 제가 아쉬웠었어요.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예.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너무 아쉬워서 이번에 다른 조금 신기하고 무서운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냥 이상하게 그 수호령 누나에 대한 명예를 지켜주고 싶다 해야 되나? 그냥 수호령 누나한테 도움을 받았던 이야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제 몇 가지 더 있어요. 그게 가장 큰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 목숨과도 걸렸던 일이라서. 예. 맞잖아요. 뭐 어떤 일이 됐던 간에 일단 제 목숨이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가장 큰 공포였고 네네. 가장 큰 일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낸 거고 예.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사실. 네. 아니 일단은 강장님 물귀신이 네. 무서운 존재인 건 아는데 그렇게 무서운 네. 존재를 어떻게 보면 짓눌러 버린 거잖아요. 그것도 몇 방에. 그렇죠. 와 급이 다른 것 같아. 그리고 저번에도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소령은 보통 우리가 아는 뭐 무속 신들보다 위에 등급에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그러니까 뭔가 네. 저도 그랬잖아요. 유일신과 그런 무속신 사이 정도에 있으신 그런 존재, 감히 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도 불리는 것 같은데, 아 너무 감사합니다, 강장님. 네.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정말 신은 아니래요. 아 예. 누나 신은 아니래요. 그 작은 이모가 말씀하시는데 아무리 봐도 신은 절대 아닌 것 같고 네네. 그렇다고 해서 뭐 잡기도 아닌데 근데 이제 봤을 때는 이렇게 동물과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보통 동물이 아니라 무슨 좀 약간 신화급 나오는 동물들 있잖아요.
오, 신수 이런 거? 네, 뭐 그런 급인 것 같은데 도대체 정체를 안 보인대요. 이게 또 그런 거 있을 수도 있어요. 하늘에는 그런 신수를 관리하는 뭐 그런 분들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 네네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신수 사육사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뭐 감히 뭐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모든 그런 신수를 다루는 그런 분, 예. 막 이런 게 아닐까? 일단은 그 호랑이 두 마리를 예. 그 상군을 일단 두 마리씩이나 마음대로 뭐 부릴 수 있는 자체만으로도 이미 엄청난 존재래요. 아, 그렇겠네요. 저한테는 그 어린 나이니까 쉽게 말씀을 해주신 거거든요, 작가님과. 네네. 일단 그런 신급의 영모를 두 마리나 부릴 수 있는 건 그만큼 그냥 대단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지만 수호령 관련된 얘기 중에서는 최고인 것 같네요. 파워가.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작은이모한테도 이야기를 듣고 이런 광경들을 보고 이러다 보니까 더 겁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네네. 알죠? 그러니까 자만이라고 해야 되나? 나는 이런 존재가 내 옆에 있으니까 뭐 백날 생기신 와봐라. 너 다 죽는다. 그냥 이래 되는 거예요. 그냥 마음가짐이. 실제로 이래서 제가 좀 나쁜 경험을 한 적도 있거든요. 아이고, 이 세상은 넓다는 네. 게 또 한번 경험하셨구나. 그렇죠. 어우, 세상 넓어. 역시 살아봐야 네. 안다. 이런 느낌인 것 같네요. 네. 아유, 강장님, 오늘 진짜 고생 많으셨고, 와, 네. 진짜 그 물속에서 뭐 얼마 안 되는 시간이었겠지만 그 시간을 또 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 대단하시고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자다 일어나가지고 정신없이 이야기했네요. 아우, 아닙니다. 네, 다음번에 또 네. 꼭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진짜 센세이션해요. 그러니까 뭐 수많은 소령 썰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디테일했고 그리고 파워가 요 정도로 강했던 이야기는 좀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정말 엄청납니다. 이 이야기도 너무나 레전드였어요. 아까 말한 산꾼, 그 호랑이 두 마리를 끌고 물속으로 들어왔다는 것 자체도 뭐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거겠지만 너무나 재밌는 그런 레전드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물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